지금까지 저희는 비식별 단계 중에서 사전 준비 단계를 통해서 TA를 통해서 가명 처리를 하고 가명 처리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까지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단계죠. 바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저희가 처리한 비식별 가명 처리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그대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표만 그려놓고 글자 몇 개 적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특정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쉬운 이해를 하도록 제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나리오다 보니까 실제와 많이 미흡하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게 쉬운 이해를 위한 학습이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시나리오상에서 지금 보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1, 2단계를 통해서 가명 정보를 도출했어요. 이 도출한 가명 정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처리 목적이 뭐였죠? 통계였죠. 처리 목적은 회사 경영이 악화가 돼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더 매출 극대화를 위한 통계였잖아요, 이게. 그래서 처리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가 선택했던 컬럼이 그때 달랐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가명 처리를 저희가 했는데, 이 처리한 가명 정보에 대해서 결합하는 거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결합기간이 별도로 키관리기간이 따로 있다고, 키관리기간이 따로 있고 전문 결합기간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강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옷공장에 대해서 가명 처리를 했잖아요. 이 A라는 옷공장에 대해서 가명 처리한 이유는 통계 목적이었어요. 비즈니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극대화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 목적으로 인해서 앞에서 1년에 가명 처리를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제 약간 좀 거버넌스 쪽으로 약간 좀 빠져볼게요. 거버넌스 쪽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 이 주제로 다시 한번 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이 A 옷회사가 구매력 있는 대상에게 옷을 만들어서 타겟 마케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산기를 아무리 계산을 하고 두들겨 봐도 원자재, 인건비, 뭐 또 무역이 있겠죠. 뭐 원자재 수입하고 제품 수출하고 이런 등등 총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출만 한 50억이 나온다 해요. 투자 비용만. 영업이익은 현재로서는 0원이에요. 이때가. 그럼 이걸 지금 접어야 될까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가지고 통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지출은 50억이 잡혀 있는데 영업이익은 0원이에요. 이런 프로젝트는 저희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조금 더 도전 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험을 회피해야 돼요? 위험을 회피해야 될까요, 이거를? 뭐 위험 회피, 위험 전가,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 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A 회사가 보유한 가명 정보예요. 개인 정보가 아니라 가명 조치 한 정보가 30만 건인데, 이게 50만 건이 넘는다면 어떤 특정 이 타겟 매출을 잡아서 이게 만약에 50만 명이 된다면 매출을 뻥튀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통계를 이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가명 처리한 정보를 활용하는 게 목적이 명확해지죠. 근데 현재로선 30만 명밖에 없어요. 이와 반대로 A 회사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마침 B 회사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가정을 해서. 그러면 B 회사는 가명 처리한 정보가 20만 건이 있어요. 두 개가 합치면 50만 명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B 회사의 가명 처리한 정보랑 결합해야죠. 결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회사의 통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결국엔 목적 달성인데, 목적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뭐 KPI도 수립하고, 뭐 어쨌든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루는 걸 하고요.
결국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가명 처리했던 정보 인덱스 있죠?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거 잠깐 다시 가져올게요. 자, 해당 장표를 다시 가져왔는데 기억나시나요? 결합할 때 필요했던 인덱스? 이게 금융하고 좀 달라요. 금융은 결합기관이 하나죠. 그래서 금융보안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키 전문기관이 따로 있고 결합 전문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법 결합기관은 키가 들어가니까 키사라고. 인터넷진흥원. 그래서 이 1년 가명 처리된 정보가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 A회사에 결합된 정보, 그 결합 키가 있고 인덱스가 있으면 키 관리 기간에는 결합 키랑 인덱스만 들어가요. 개인정보 아니에요. 가명 처리된 정보예요. 가명 처리된 정보에 키랑 인덱스가 들어가서 키를 결합해요. 그럼 키사는 뭘 알고 있죠? 뭘 모르죠? 대상의 가명 정보를 모르죠. 결합 전문기관은 이게 들어가죠. 결합 대상 정보랑 인덱스가 들어가죠. 여기는 뭘 모르죠? 키를 모르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결합해가지고 가명 정보 적정성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정성 평가는 외부 심사단이에요. 현재는 라이센스가 안 나왔지만 조만간 라이센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감히 예측을 해봤고요. 최종적으로 반출이 되는 거죠. 그 포커스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키 결합기관이 따로 있고 결합 전문기관이 따로 있어요. 금융은 하나죠. 이게 포커스예요. 여기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뭐 앞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즉 비식별을 처리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 활용은 내부에서도 할 수 있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하고 결합을 했잖아요. 지금 이때는 자 A라는 지금 우리가 A 회사를 했는데 A 회사에서 주소를 우리가 처리를 했어요. 똑같이 B 회사도 똑같이 주소를 처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같은 컬럼을 같이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처리했던 각 과정이 모두 똑같진 않겠죠. 동일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환경도 처리했던 환경도 매우 다르고 제가 환경이 다르면 익명 정보도 안주하면 안 된다고 했죠. 환경이 다르다면 결국에는 결합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모든 과정이 똑같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컬럼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여기서 준식별자를 통해서 식별 가능성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결합 전문기관에서 결합해서 처리할 수 있다입니다. 그 여기서 대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을 해요. 개인정보를 여기서 결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갖고 와서 여기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점 굉장히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어나더 다른 시나리오를 제가 또 만들어 본 거예요. 앞에 시나리오도 제가 사실은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지만 해당 시나리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랑 했던 것처럼 맨 앞에서부터 각각 처리 기법을 다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각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정독하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독을 해보시고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복잡한 가명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